공정함이 살아 숨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기 전반을 끝내고 3년 차를 맞았습니다. 지난 2년의 성과와 남은 과제, 그리고 부동산 대책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취임 네, 2주년 그럼요. 관련 인터뷰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서 네. 몇 가지 좀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추미애 장관 또 윤 총장의 충돌이 다시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서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오늘 소집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요새 그 도정에 일이 많아서 그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을 아직 못 가지고 있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네. 자, 6.27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이 미동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급기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긴급하게 불렀죠. 점검 차원도 있고 종부세나 개입 투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동산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부동산 문제, 특히 주택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주택을 주거 수단으로 볼 거냐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볼 거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게 지금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즉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떤 규제를 가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을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주거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람들이 주택을 매집해서 또는 주택을 사서 돈을 벌 수는 없다. 집은 그냥 주거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의 정책 의지 그리고 정부 정책 의지에 대한 신뢰 문제죠.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들이 집을 팔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는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할 거라는 우리 대중들의 그 믿음을 만들어내게 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택 정책, 정말 중앙 정부가 주택 가격을 잡을 생각이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점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결국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공급을 새로 지어서 공급을 늘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오가고 있는데 자기 집 자가 소유자는 50%가 안 되니까 나머지 절반의 주택을 어떤 사람들이 두 채, 세 채씩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집을 이용해서는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하고 또 양도소득세도 중과하고 실거주 1주택은 좀 감경을 해주고 이런 정책들을 확고하게 해나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가 짓는 공공택지에는 기본적으로 분양주택보다는 장기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좋은 임대주택들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결국 그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예를 들면 세제라든지 금융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잡아보려고 해도 집값이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는 한 뭐 백약이 무효가 되는 거죠. 예. 이 포스트 코로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기본소득 정책 도입해야 된다. 가장 먼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경기도에서 네. 이제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 중에 있고 농민 기본소득 그리고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기본소득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하더라도 소위 사회복지 지출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GDP의 국민 총생산의 22% 정도를 복지비로 지출하는데 네. 우리는 11%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증세를 통해서 복지를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복지 지출을 늘리게 되면 세금을 내는 사람과 또 혜택을 보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증세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서 효과가 있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면서도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화표로 지급을 하니까 매출이 늘어나서 경제 유발 효과가 아주 큰 게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우리 경제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소위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원인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인데, 이 수요 측면에 지원을 해주면 공급 측면의 역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네. 사실 경제가 오히려 더 성장할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화표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우리 미래에 복지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도 동의할 수 있고 고액납세자도 동의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제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임기 4년 중에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2주년 소회가 죽을 힘을 다한 2년이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2년간의 머리 색깔을 네. 보면은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제가 듭니다. 2년간의 소회 또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면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정말 2년은 제 개인적인 송사까지 겹쳐서 정말로 힘든 시기였고요.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도정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도정에 정말 집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성과라면 역시 우리 도민들께서 내가 경기도민이다 이런 자부심을 상당 정도 갖게 된 것 같고 예. 소속감도 아주 커졌지 않나 싶고요. 오히려 이제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가 했던 각종 정책들, 예를 들면 닥터 헬기도 그렇고 또 계곡 정비 문제도 그렇고 불법 대부에 대한 단속도 그렇고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생활 범죄, 이 생활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는데 구체적 성과로는 역시 우리가 기도했던 공정한 세상, 네. 새로운 경기를 만드는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참 도민들 중에서도 저희 도정 평가를 79%까지 잘한다라고 해주시고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취임 초반에 비해서 예.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변의 경기도민들의 기대가 앞으로 남은 2년에도 쏠리고 있는데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임기는 절반을 지나가게 됐고요. 이제 앞으로 2년이 제게 주어진 이제 시간인데 이 2년 동안은 지금까지 설계했던 그런 정책들을 좀 완결하는 실제 성과로 만들어내는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들은 거의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거의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되는데 다만 제가 미래의 경제정책,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세계에 정말로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기본소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토대를 만드는 게 주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우리 경기도의 행정은 또 계속돼야 되겠죠. 예. 어제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만난 이후에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단연 항상 붙어 나오는 뉴스가 있죠. 대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최근 선호도 조사에서 2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무관심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도 바람 같은 것이어서 언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저도 몇 차례 겪은 일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고 계시다는 거, 그 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기대는 결국은 사실 제가 경기도정을 하면서 만들어낸 작은 성과들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머슴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일 열심히 해서 우리 주권자들의 삶,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삶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드는 성과들을 내야 되는데 권한의 한계로 크게는 못하더라도 각 부분에 있는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작은 성과를 많이 모아서 우리 도민들의 삶을 바꿔가면 예. 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2년처럼 남은 기간에도 경기도민을 떠나서 이제 대한민국 모두를 위해서 반짝이는 정책들 많이 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취임 3년 차를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